반갑습니다. 라마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5강과 82강에서 배운 내용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실전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75강, 82강을 보셨다는 전제 하에 이번 시간에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보셨다고 그러면은 보시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75강, 82강 이거를 실전에서 쓰는 방법. 자, 그러면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그 파동을 볼 때 볼린저 밴드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볼린저 밴드 어떻게 하는지는 기본적으로는 다 아실 거라고 봐요. 흐름, 방향, 그리고 그 파동의 크기, 그거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볼린저 밴드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는 상단과 하단이 있죠. 우리가 보통적으로 배우는 거는 하단에 닿았을 때 반등을 준다 이런 걸 많이 배웠죠. 그리고 상단에 닿았을 때는 이제 하락을 한다, 여기서는 상승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파동,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파동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우리가 뭐죠? 물결이 모여서 강이 되고 그리고 뭐가 돼? 파도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파동이 작아지다가 점점점 커지는데 그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가늠을 하고 어디서 매수 포인트를 잡을 거냐, 매수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 어디서 잡을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고 봤더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시지만 어쨌든 파동이 일정해요. 얘는 특징이 뭐야? 상단까지 갔다 하단까지 내려오는 특징이 있더라. 상단에서 하단까지 폭넓게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하더라.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끊어서 보더라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 이 종목은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이니까 다음은 어디까지 가겠거는 예측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크게 정말 그 파도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정말 큰 파도가 왔어요. 그럼 여기서 더 상승할지 안 할지는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상승을 한다고 쳐, 아니면 여기서 하락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한 얘가 왔던 행보를 보니까 어디까지 오겠어? 하단선까지 쭉 밀리겠구나. 하단선까지. 그러면 그 낙폭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 살지 말지 고민을 할 게 아니고 그냥 지켜봐야 된다는 거지. 물론 이게 왜 그래야 되냐면은 여기서 상승을 한다고 치면은 상승하는 폭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여기서 얘가 하락을 하기 시작한다면 하락폭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차트는 늘 길게 봐라. 기간을 길게 봐야 방향성을 알고 흐름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차트를 길게 봤더니 우리는 이제 파악을 했어요, 밑에서. 여기서 얘는 특징이 상단 하단이야. 그럼 여기는 너무 상단이야. 여기서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많이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건 얼마 안 되지만 내가 손해볼 수 있는 낙폭은 굉장히 클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동의 크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파동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죠? 내가 여기서 샀어. 더 갈 줄 알고 전고 돌파하고 52주 신고가야. 여기서 더 상승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많이 사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 손절을 하겠죠. 빠른 손절을 하겠죠. 물론 손절을 안 해서 여기서 이렇게 수익 나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손절을 했더니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야? 내가 팔았더니 상승하더라.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팔았는데 꼭 팔고 나서 좀 이따 지켜보니까 상승을 하더라. 그건 뭐야? 우리가 파동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이 종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했던 거지. 반면에 이런 종목도 있어요, 여러분. 얘는 어떻게 돼? 중심선에서 왔다 갔다 해. 파동이 작아.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 조금 전에 봤던 것보다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요. 예. 거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럼 이거는 우리는 이미 흐름을 파악을 했어요, 여러분. 흐름을 파악했기 때문에 얘는 이 언저리, 중심선 언저리 오면은 내가 매수를 한번 해볼만 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예. 여기서도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중심선 언저리에서 다시 반등을 주고 반등을 주고 있어요. 물론 추세선도 중요해요, 여러분. 추세선을 그래서 여기서 얘가 캔들이 여기까지 올라간다 치면은 손절은 짧게 여기까지 잡고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정말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낮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파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종목도 있어요, 여러분. 얘는 좀 극단적이에요. 이 종목은 파동이 굉장히 커요. 낙폭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하단에서 출발해서 상단 꼭대기까지 갔다가 또 하단까지 내려서 반등을 주고 상단, 또 상단 하단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근데 그 낙폭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그 낙폭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 그럼 얘가 다시 하단을 찍었을 때 낙폭은 얼만큼? 요만큼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파동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차트를 길게 보면서 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고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보다 안전한 자리에서 조금이나 많이 그나마 많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서 상중하를 그리는 거예요. 상중하. 상중하. 계속해서 상중하를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런 거예요. 이런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을 알았어.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배웠어? 상중하를 배웠잖아요. 그럼 상중하를 그렸어. 그럼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으니까 자, 현재 과정을 보자는 거죠. 뭐 과거는 이렇게 왔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 파동이 여기까지 올라갔어. 그럼 하단은 어디야?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중심선은 대충 여기 정도 되겠구나.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려고 기다린다고 한다면은 여기가 상이고 여기가 하잖아요. 그럼 얘가 내려왔을 때 최소한 어디서 지지를 받아야 돼? 중에서는 지지를 받아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매수 타점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이 종목을 사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승은 어디까지 할지 모르나 만약에 얘 흐름상 여기까지 가장을 했을 때 여기서 내려오는 때 위험 요소가 더 많다는 거지. 그럼 나는 이거 조금 먹겠다고 여기다가 덤비는 게 아니고 좀 기다려서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중심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주는지를 지켜보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지지를 받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단에서 또 한번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추상적이다.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무 검색식에 있는 거를 한번 찍어 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됐어요. 이 종목은 급락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해? 여기가 상이고 출발했다 이 지역이 여기가 하. 그럼 여기다가 중심을 그렸어요. 그럼 얘는 이미 중심선을 깼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어? 얘도 크게 갔고 크게 하락을 하니까 하한선까지 내려올 수가 있겠구나. 예, 이런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중하를 계속 그리면서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보면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는 누가 봐도 하락하는 추세예요. 하락하는 추세.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여기가 저가 아닌가? 라고 하면서 매수를 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얘가
일정한 냇물의 물결이었다가 갑자기 여기서 파도로 바뀌었어요. 파동이 커졌어요. 근데 얘가 계속 봤더니 중심선 위에서만 계속 움직이던 애예요. 그럼 얘가 요렇게 돈다고 쳤을 때, 예, 최소한 이 중심선에서는 받쳐줘야 얘가 한번 더 반등을 주겠구나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지금 이걸 당장 매매를 해야 되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뭐를 해? 상중하를 그리면서 기다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중심선도 위로 올라갈 거고요. 예,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죠. 볼린저 밴드는 특성상. 그럼 얘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할 때는 중심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걸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 우리의 항상 실수는 뭔가요, 여러분? 고점에서 내가 매매하지 않았는데 항상 내가 매매 안 하면 잘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불안해서 따라 들어간단 말이야. 뇌동매매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속된 말로 물리는 거죠. 예. 탈출을 못하고, 왜냐면 우리는 상승할 것만 기대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탈출 계획이 없었어. 그러니까 손절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불안감에 팔았더니 얘는 반등을 주더라.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난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현실이라는 거지. 많은 분들의 현실. 그래서 우리가 상중하를 자꾸 그리면서 파동의 크기를 봐야 된다. 얘는 냇물이구나. 냇물의 물결이구나. 내가 수익은 많이 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일정한 구간에서 지켜다 보면은 내가 얼마 만에 수익을 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걸 또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한번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을 이렇게 봤더니 얘도 흐름이 일정하더라. 흐름이 일정했어. 지금 얘도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던 애예요. 근데 얘가 갑자기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심선을 맴돌다가 크게 상승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바뀐 거야? 흐름이 바뀐 거지. 냇물의 물결이었다가 갑자기 파도로 바뀐 거예요. 갑자기. 자, 그럼 우리는 뭐를 유추할 수 있어? 여기서 크게 바뀌었으니 얘가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겠구나. 여기까지. 그런데 얘는 중심선을 뭐 크게 해야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면서 얘가 이제 점점 흘러 내려올 거란 말이죠. 그쵸? 이건 누가 봐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의 추세선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추세선만. 여기서 추세선을 그려주고 이 종목이 물결대로 흘러내려오면서 여기서 만나는지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 못 받는지 우리는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다림으로써. 자, 그럼 우리 또 다시 뭐를 해? 상중하를 그리면서 중심선을 그렸더니 최소한 이 종목이 내려오려고 하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고 횡보를 하거나 여기서 V자 반등을 주거나 어쨌든 여기 지금 현재가 꼭대기 상단은 42,000원이지만 중심은 37,000원이에요. 그럼 최소한 37,000원까지는 내려와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재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우리가 여기서 미리 선점해야지, 나는 저가에 사야지 해서 여기서 매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근데 이게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다리면 되거든.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정말 살 자리인지 안 살 자리인지 알 수가 있는데 나는 저가 매수를 하고 싶은 거지. 사람 욕심은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까지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여기까지 떨어지고 지지를 못 받고 더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는 거지. 그럼 계속 물 타야 되나요, 여러분? 계속? 그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마음 아픈 일이 있기 전에 내가 선만 딱딱 그려놓고 여기까지 와서 지지를 받으면 그때 한번 매수를 고려해보자. 왜? 제가 저희 공부방이 있어요. 공부방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일정한 패턴이 있다. 우리가 공부를 다 했는데 다 아는 얘기다.
그게 뭐냐? 하락 지지. 지지는 뭐야?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다는 거잖아. 하락 지지하고 거기서 가려고 하면 뭐를 해야 돼? 횡보를 해야 된다.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한다. 근데 하락하다가 횡보하고 지지받고 횡보하다가 하락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계단식으로 상승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난 영상 보시면 압니다. 어쨌든 굉장히 하락 지지 횡보 상승, 상승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한다.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N자 패턴인 거예요. N자 패턴. 얘가 여기서 그걸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N자식으로 올라가고 있더라. 자, 그러면은 이 종목도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얘가 여기서 반등을 주고 올라가면 N자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N자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이와 같이 밑에서 지지받는 구간이 났어. 그러면 헤드앤숄더 우리가 배웠죠. 예. 그리고 쌍봉도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야? 삼중바닥, 쌍바닥 이런 것도 배웠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지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지금 지지받은 것 같아, 약간은. 근데 얘가 여기서 지지받았다는 건 누가 알 수 있나요? 우리는 몰라요. 얘가 추세선을 그렸더니 이런 식의 모양이 생겼고 여기서 그럼 횡보를 해야지. 횡보를 해서 좀 달래주고 조정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상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중하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파동의 크기를 봤더니 얘가 물결에서 파도로 바뀌었다는 거 확실해졌어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상중하를 그리고 기다리면 되더라. 예. 얘는 특징이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에요. 지금 바뀌었지만 아직은 있어요, 여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 타점을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파동이 그전에는 방향성, 지난 영상에서 화살표 말씀드렸죠. 방향이 하방이었어. 그럼 여기는 안 좋았던 거야. 그런데 얘가 갑자기 턴을 했어. 그리고 상방으로 바뀌었어. 좋아졌다는 얘기죠. 좋아졌는데 파도가 물결이었다가 파도가 잔잔해지더니 갑자기 커졌어요. 예. 그러면은 이 종목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 예. 얘는 지켜봐야 되겠죠. 얘는. 자, 지켜보는데, 예. 점점점 커지겠죠. 왜? 볼린저 밴드 특성이 뭐예요? 상단하고 하단하고 간격이 좁아지면 어떻게 된다? 크게 상승한다잖아요, 여러분. 크게 상승한다. 뭔가 여기서 하락도 할 수 있어요. 하락도 할 수 있지만 크게 상승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게? 예.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 제가 이제 공부를 위해서 조금 날짜 조정을 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요 감안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좁아지더니 갑자기 어떻게 됐어? 확 커지더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파도의 크기에 의해서 더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 소리냐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을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 종목을 저희 공부방에서 여기서 자리가 괜찮으니 매수하세요 라고 해서 실제로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당장 보기에도 여기에 뭐 저항대도 있겠지만 이게 쉽게 무너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매수사가 좋아서. 어쨌든 파동을 볼 때 더 큰 파도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왜?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기서도 물결 같은 파동을 일으키다 갑자기 커졌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그냥 우리가 이제 제가 보는 상식적으로 파동이 끝날 것 같았으면 여기서 쭉 하고 하락을 했겠죠. 예, 하락을 했겠죠. 그런데 상중하를 그려봤는데 중심선까지 오지도 않았어. 거의 얼추 중심선이죠. 얼추. 예. 얼추 중심선인데서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과 매수선을
넘어가는 걸, 예, 그 근처에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예, 손절을 짧게 잡고,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서 이 크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파동의 크기를 느낄 수가 있다. 파동의 크기를 느꼈는데 이거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럼 뭐를 해? 상중하를 그리시면 된다는 거죠. 상중하. 당장 여기 있는 상중하만 그려도, 여기에 상중하만 그려도 중심선을 어떻게 했다? 올라가고 있다. 중심선이 올라가고 있다. 캔들이 중심선 언저리를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다. 수익 날 확률이, 흐름이 좋다는 거지. 확률이 높아지고 수익이 날 확률이 높아지고 흐름이 좋은 거야. 예, 그러면 우리는 손절을 짧게 잡고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공부방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게 손절이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종목을 접근하게 되면은 어떠한 종목을 보더라도 일단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예, 무조건 좋아 보여 사야지. 그 아니고 얘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일단 차트를 기간을 길게 보면서 이게 물결이었다가 이번에 파도로 바뀌었네. 파도로 바뀌었는데 물결 흐름을 봤더니 얘도 상단 하단을 다 찍어주면서 오는 애구나. 상단 하단을 다 찍어주면서 오는 애였어요. 그럼 얘가 지금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전에 차트에서 봤듯이 지금 매수를 하면은 52주 신고가니까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치상 만약에 행여나 잘못돼 우리는 어떤 리스크를 감수해야 돼?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를 감수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더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어디까지 추락을 할 수 있다? 하단선까지. 그런 그 폭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차트를 보시다 보면은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줘요, 여러분. 그게 기술적 분석 아닐까요? 그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옆으로. 옆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 어디선가 지지받아야 되는데 얘는 어디서 받을까요, 여러분?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유출을 할 수 있지. 여기서 바뀌었을까? 여기가 상. 여기서 출발했을까? 하. 그럼 중심. 예. 그럼 얘가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최소한 여기서까지는 지지를 해줘야 되겠구나. 지지를 해줘야겠구나. 라는 게 이제 유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중심선을 만약에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해하지 않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인다고 그러면은 1차적으로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횡보를 시작했던 이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지루하죠. 보통 사람들은 내가 사가지고 사자마자 이런 자리에서 이만큼 수익을 내고 싶어 해요. 여기서 샀는데 갑자기 얘가 이만큼 가서 여기서 수익을 내고 싶어 해요. 보통 영상을 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랬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 뜻대로 되나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지. 세력들도 이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 파동과 물결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 밑에서 사서 이만큼을 먹겠다는 게 아니고 이 흐름을 읽고 여기서 구간을 수익을 내보자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예. 우리가 잘 사서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간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여기서 사서 이 밑에서 하단에서 사가지고 만원일 때 사가지고 지금 21,400원 여기서 팔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만약에 가능하더라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종목을 볼 때 꼭 여기서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 검색식이나 모든 종목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는 어느 중간에서 가르쳐 줘요. 어느 중간. 그냥 굉장히 좋은데 상승세를 탄 것 같은데 이런 지점에서만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극단적이에요. 예. 얘는 거의 상중한데 상한선까지 갔다 하한선까지 와. 예.
그럼 여기 이제 올라갔어.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서 봤더니 굉장히 잘못했다가는 우리는 항상 여기만 보죠. 뭐 신고가 돌파. 근데 얘는 점점 내려가다 올라갔어. 점점 내려가다 올라갔어. 만약에 또 내려온다면 굉장히 긴 시간 몇 개월 동안 우리가 물려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상중하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매매. 기다렸다 해라. 말은 쉬워요. 예.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은 안 그러면 우리가 실수를 하거든. 이런 종목들, 예. 한일시멘트, 예. 이런 종목들. 흐름이 얼추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예. 점점점. 뭔가 의미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의미까지는 다 알 수 없으니 우리는 뭐를 해야 돼? 상중하 현실적인 얘기만 하자는 거지. 상중하 현실적인 얘기만. 파동도 대충 알았고 매매를 하고 싶어.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돼? 상중하 현실적인 매매.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법.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이 되겠죠. 예. 여기서 반등을 주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추세선을 여기서 상중하를 그려봐야지. 여기가 상, 예, 중하, 중심. 그럼 내가 만약에 다음 거를 보고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겠죠. 여기가 손절 라인.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예, 보다 좀 안전하다는 거지. 보다 안전하게. 최소한 내가 리스크는 조금 덜 안고 가겠다는 거지. 왜? 나는 계획이 있거든. 여기가 상이고 여기가 하고 여기가 중심이야. 그럼 여기서 반등을 주면은 나는 수익을 내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 금액대에서 이 추세선에 나타난 이 금액에서 손절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손절은 짧게 수익은 많이, 이런 계획적인 매매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파동을 보면서 그 흐름을 느끼는 거예요. 흐름을. 예, 흐름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내가 어디서 박자를 맞춰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냇물인지 파도로 바뀌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 하나를 잘 잡으면 우리가 뜻하지 않게, 우리가 물론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지만 우리가 뜻하지 않게 큰 수익도 이런 데서 한 번씩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 상한가도 한 번씩 예,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 쿵짝쿵짝쿵짝 뭐 리듬감 있게 가는 종목들을 잘 지켜보면은 우리는 확률적으로 실패보다는 성공의 확률이 더 높아지더라. 그게 기술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기술이다. 그게 아무래도 승률이 높은 게 기술이겠죠. 그거를 우리를 할 수가 있다. 뭐만 보면, 파동만 보면, 파동과 상중하를 그리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조 지표가 있잖아요. 우리는 볼린저 밴드라는 좋은 보조 지표가 있어요. 파도가 잔잔하게 왔구나, 커졌구나, 방향을 잡을 수가 있구나, 위로 가는구나, 한눈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한눈에 내려가는구나 올라가는구나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시면서 파동을 계속해서 찾아보시고 매수 타점이 어딘가, 여기가 되겠구나, 여기서 사면 되겠구나, 최소한 여기서 사면 되는구나를 본인 스스로가 만드시면서 나만의 기법을 만드시면은 굉장히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매매를. 예.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보시고, 또 만약에 하시다가 공부가 난 더 필요하다 그러실 때는 여러분, 저희 이제 그 공부방이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공부방이 있고요. 여기 오시면은
정말 많은 자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초보자들이 오시게 되면은 여기 안에 뭐 몇 시까지가 됩니다. 검색 식사부터 캔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뭐 여러 가지 공부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정보도 하고 나름 공부도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 오셔가지고 같이 의견도 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물어보고 의지하면서 공부하시면 아무래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예, 보다 많은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